오늘 매수하게 될 종목은 바로 원익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머티리얼즈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도 있고 또 하나 머티리얼즈도 있고 또 원익 머티리얼즈도 있고 뭐 또 심지어는 이제 조금 관련은 다르지만은 소위 어떤 종목이냐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은 이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소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원익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OLED를 만든 데 들어가는 그런 소위 그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직전 고점을 넘어설까 말까 어제까지 망설이다가 오늘 드디어 모멘텀을 발생시키면서 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최근에 원익홀딩스의 급등이나 이런 부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고 이 종목은 실적이 3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한 20% 가까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에도 4분기 또 내년도에도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 종목의 이제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갔지만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도 고가를 돌파하면서 갔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하이닉스가 바로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던 D램 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D램 반도체와 결국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낸드 플러시와 관련된 그런 쪽과 관련해서는 D램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한국의 어떤 독과점적인 지위가 더욱더 견고하고 강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결국 그 한국이 생산하게 되는 D램이나 플래시, 낸드 플래시라든지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소재들의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익 머티리얼스가 머티리얼인데 어떤 머티리얼을 공급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 종목은 이제 특수가스를 주로 생산을 해요. 그래서 특수가스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가스를 보통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 소위 그 뭐 세정이라든지 또는 엣징이라 그래서 그 끝에 있는 화학 제품을 통해서 소위 그 끝을 이렇게 마모하거나 또는 끝을 이제 소위 부식시켜 가지고 잘라내는 그런 엣징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용되는 가스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공급하는 회사라서 반도체 생산량이 내년도에 이제 그 반도체 경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요인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생산이 계속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또 일부 증설 투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에 나오게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경기가 좀 안 좋았을 때의 그런 흐름하고는 다르게 이 종목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더더욱 실적이 많이 좋아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 특히 이제 강조드려야 될 부분이 기술주이긴 하지만 이 종목의 유보율이 그냥 뭐 엄청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기술주인데 이 종목 유보율이 5,0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실적을 보면 알지만 올해 실적이 그 2,700억 정도 매출액에 영업이익 440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내년엔 당연히 또 20% 정도 전후의 어떤 성장을 또 보이게 되니까 지금 우리 기관들이 요즘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 삼성전자를 열심히 팔았는데 신고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를 이제 놓친 상태가 됩니다. 바닥에 다 팔았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를 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걸 팔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못 갖고 있는 대신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소재나 부품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요즘에 불이 나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가 눈에 보이지만은 실제로 내면적으로 보는 삼성전자를 이미 다 팔아버려갖고 더 이상 팔 삼성전자가 없을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 보니까 결국 이들은 주가의 상승과 내년도 경기 회복을 겨냥을 하면 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종목들을 열심히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태. 외국인 매도가 잡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최근에 뭐 시젠이 오늘 지금 10% 정도의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 종목들을 버리고 결국 이 IT와 경기 호전주에 대한 매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종목은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과거 삼성전자가 끌고 갔을 때의 관련 반도체 장비나 소재나 부품주들이 보통 많이 가는 종목은 한 300%에서 500% 정도
정도 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도 보시면은 단기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고가 돌파를 한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저항이 1차 저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34,000원 정도까지는 그냥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비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싶어서 원익 머티리얼스를 오늘 갖고 왔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삼성전자가 네. 이번에 우리나라 그 시장을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상승했던 그 배경을 보면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꺾였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출신에 지었던 그죠. 그 회사의 이름을 딴 그 회사가 지금 그 부도날 지경이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오면서 네. 그 뒤로 나오면서 미국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네. 그리고 하잉 삼성전자 주가가 네. 거의 뭐 한 45도 수준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종합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들 같아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외국인들의 지금 기세를 보아서 네. 지금 3,200을 이제 네. 우리나라 코스피를 전망했는데 네. 지금 이런 기세로 본다면 3,200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원하게 저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1986년도부터 이제 1985년 말에 네. 플라자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얼마에서 300 정도 달러 기준 환율이 300 정도의 엔달러 환율이 있던 게 네. 무려 그게 100 이 깨지는 레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당연히 일본이랑 경쟁을 하니까 네. 달러 약세 국면에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3, 4년 동안에 우리나라 원화도 굉장히 강세로 왔어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당시에 이제 외국인 한도 확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자금들이 엔화가 우리 자금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면 우리 그 주식시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쿠션을 먹어가고 엔캐리 네. 자금들이 들어와서 우리 주가를 당시 코스피 지수 160선, 170선에 있던 걸 1000포인트까지 땡기는 그런 네. 모습, 무려 뭐 5배 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첫 번째 그 우리나라 원화 강세 그다음에 달러 약세 국면에서의 나타났던 모습이고 네. 2003년 이후부터 저희가 2011년, 그러니까 2010년까지 당시에는 또 다른 흐름의 달러 약세가 나왔는데요. 네. 보통 이제 달러 약세 진행되면 3년에서 길게 6년까지 진행되거든요. 예. 우리나라 지금 진행되는 달러 약세는 이제 첫 해거든요. 그러니까 3,20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이번 파동의 목표치가 되겠지만은 네. 그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 달러 약세 이 기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옐렌의 완화적인 금융 정책, 달러 약세 기조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갈 것이다. 그래서 최소 2년 반에 3년은 갈 것이다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얘기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네.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네. 금융 자기 자산이 네. 부동산에 거의 뭐 85% 네. 어떤 경우는 부동산에 몰빵이 돼 있어가지고 네. 제가 지난번 어떤 분을 봤더니 자기 부동산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겠더라. 네. 그러니까 돈을 깔고 자는 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부동산 자금도 주식시장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네. 제가 IMF 때 그때는 네. 제가 아주 새파랄 때입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제가 94년도 이제 입사를 해서 SK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스가 되었습니다만은 종합상사에 있을 때인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8년에 네. IMF가 들어서 한국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다 걷어갔냐 하면 지수 300포인트 언저리에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이에요. 500포인트 사이에서 외국인한테 다 넘어가게 됩니다. 한 20% 정도 비중이 다 넘어가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 넘어간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공략을 할 때는 반드시 국내 투자자들이 뭔가 한국 증시에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선취 매수
매수를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지금이 우리가 부동산에 몰빵한 상태라서 네. 외국인이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공교롭게도 펼쳐졌는데 네.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자금이 흘러나오면서 앞으로도 상당한 유동성적 베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3,200은 일단 1차 파동의 목표치고 한 5년 간다면 더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목표치 4만 원, 손절가 2만 8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